네,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커널을 컴파일하는 걸 해볼 텐데요. 커널 컴파일은 꽤나 컴퓨터 성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상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리소스 할당을 좀 더 해두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프로세스를 더 할당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이거 체크는 제가 제 컴퓨터에선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체크해서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 컴퓨터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성능권 해주시면 되고요. 2기가 정도 할당하고 4기가 할까 2기가 할까 3기가 해야지. 그래서 부팅 네, 부팅이 되었죠. 커널 컴파일 하기 전에 커널 소스가 있어야죠. 그래서 리눅스 커널도 오픈 소스입니다. 우리가 소스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수정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운받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룹도 홈페이지에서 받았었죠. 마찬가지로 리눅스 커널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은 역사적으로 그 옛날 70년대인가 리누스 토발즈가 혼자서 개발을 한 걸로 시점으로 혼자서 개발한 걸 시작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네, 커널, 리눅스 커널. 그래서 리눅스 커널 이렇게 검색하면 페이지가 나옵니다. 커널이 무엇인지는 전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부트로더가 이 커널 파일을 메모리에 올린 후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커널 프로그램 시작 지점부터 실행을 하게 되면은 리눅스가 부팅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빌드 하면 커널 소스 파일을 빌드 하면은 이 커널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설치하게 되면 이 부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볼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면은 뜨는 www.kernel.org 있는데요. 직접 주소를 쳐서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게 최근 안정적인 커널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최근 버전, 안정적인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입니다. 이걸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 클릭을 할 수도 있고요. 클릭을 하면은 리눅스의 경우 보통 여기 다운로드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게 되죠. 네, 아니면 다운로드 할 때 다른 경로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요. 2버전이 있고 3버전이 있고 4버전이 있죠. 4버전, 메인 버전이 4버전인 거는 2015년도 여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는 3버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왜 있잖아요. 리눅스 같은 경우도 신버전 나오면은 바로 쓰는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 지나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듯이 리눅스 또한 그러한데 초창기에는 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다른 프로그램들이 4.1.3에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테스트 같은 것들이 아직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버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버전은 어떤 의미가 있나? 역시나 이제 위키백과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버전 관련된 또 내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작성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검색하면 뜨죠. 역시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버전을 붙여주는데요. 버전은 크게 이제 메이저 부분하고 점, 마이너 버전하고 점 하고 그 아래 버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래 버전은 프로젝트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즉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뭐 관리하고 하는 단체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보통은 메이저 버전, 그 다음에 마이너 버전, 그래서 주 버전, 부 버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 4가 주 버전이고 그 뒤에 2, 뭐 이런 게 부 버전이죠. 주 버전, 부 버전 이걸 나누는 기준은 이 주 버전이 바뀌면은 네, 대략적으로 아주 큰 기능이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바뀐 경우에 주 버전이 올라갑니다. 네, 주 버전을 올리고 숫자를 하나 올리고 배포를 합니다. 마이너는 말 그대로 뭐 기능 한두 가지 살짝 추가했다던가 그런 경우에 버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빌드 버전 또는 뭐 리비전 버전 아니면은 메인터넌스 아니면 빌드 이런 순서대로 숫자가 붙는데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용하는데요. 0은 알파 버전, 1은 베타 버전, 2는 발매 버전 후보, 3은 발매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세 번째 경우 말이죠. 세 번째 빌드, 뭐 메인테넌스 이런 경우 이 숫자를 안 쓰고 알파벳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R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RC가 릴리즈 캔디데이트, 그래서 발매 후보, 그래서 아직은 발매를 하지 않은 정식 발매는 아니고 이것을 좀만 손보면은 발매를 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발매 전인데 이게 발매가 될지 안 될지 조금은 더 지켜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매 버전은 릴리즈, 즉 배포된 버전. 그래서 그냥 이런 스테이블 버전이라던가 롱텀 버전이라던가 이런 거에 해당되고요. 커널에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버전, 베타 버전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게임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알파는 개발을 막 끝낸 테스트 초창기고 베타는 테스트를 한번 알파 버전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버그를 살짝 수정하는 경우는 마이너 버전을 올리는 게 아니고 마이너 버전 이하 버전을 올립니다. 그래서 1점, 2점, 0.1에서 버그를 수정하는 그런 경우는 세 번째 숫자를 보통 올리고 뭐 발매 버전 후보로 올리는 경우 세 번째에서 세 번째 같은 거는 아주 약간 수정하는 경우고요.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 경우 두 번째 숫자가 올라가고 첫 번째 숫자는 아주 큰 대략적인 틀이 바뀌었다거나 뭐 그런 전체적인 차이가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1.3으로 할 건데요. 콘솔에서 다운받는 방법은 wget을 이용하면 되죠. 네, wget을 이용해서 그 뒤에다가 웹 주소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FTP 주소를 입력하면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4.1.3 이 TAR 뭐 XG 확장자의 압축 파일인데요. TAR XG 확장자의 주소를 복사를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주소 복사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wget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죠. 그래픽 환경이 아니신 분들은 이 링크 글자들을 일일이 손으로 쳐 주셔도 됩니다. 누르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한 도중에 보면은 메인 라인이 있고요. 스텝이 있고 롱텀이 있습니다. 리눅스 넥스트도 있죠. 넥스트도 있고 스테블은 안정 버전이죠. 그래서 안정 버전 이렇게 있는데요. 롱텀은 뭐냐? 롱텀은 장기 지원 버전입니다. 네, 장기 자랑할 때 장기가 아니고 몸에 있는 신체적인 장기도 아니고 긴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롱텀, 긴 기간. 그래서 4 버전 같은 경우는 최근 버전인데 아직 옛날 버전의 커널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이미 그것에 맞춰서 다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 경우에 커널 버전을 선뜻 바꾸기 힘들다는 거죠. 그 경우에 오랫동안 지원되는, 즉 뭐 문제가 생기면은 새로 패치가 나오고, 버그가 생기면 새로 패치가 나오고, 네,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롱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압축을 풀 건데요. 압축을 사용자 디렉토리가 아니고 리눅스 소스 파일을 넣어두는 전통적인 디렉토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넣어 놓을 겁니다. usr src라는 곳이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소스들을 넣어 놓는 전통적인 곳인데요. usr을 유저, src는 소스, 약자죠. 소스 파일을 넣어 놓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압축 파일을 복사를 해볼까요? 이 디렉토리가 루트 권한이 아니면 쓰기가 안되기 때문에 sudo 명령으로 복사를 할 겁니다. 이거를 usr src로 넣어놓고 이동하면은 그래서 여기로 복사가 됐죠. 그래서 압축을 풀 건데요. 이거는 XG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XG를 먼저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 XG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압축을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디컴프레션으로 압축 해제하면 됩니다. 리눅스 4.13 허가 거부가 뜬 이유가 이 디렉토리가 지금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걸 하면은 압축이 풀립니다. 파일이 크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면 됩니다. 좀 기다리면 돼요. 네. 매뉴얼에서 옵션을 볼 수가 있죠. D를 이용해서 푼 거고, 압축은 Z를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 압축을 풀면은 TAL 확장자가 생기는데, 그쵸? 얘가 얘로 압축이 풀린 겁니다. 압축이 풀렸기 때문에 용량이 확실히 커졌죠. 네. 6배 정도 커진 것 같네요. TAR은 TAR XVF로 풀 수 있죠. 그래서 V는 압축 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네,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습니다. F는 파일의 약자죠. 허가 거부가 떴죠. 그래서 컨트롤 C로 잠깐 꺼주고, 이게 왜 허가 거부가 뜨냐, 아까랑 똑같은 경우로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루트 권한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 루트 권한으로 풀면은 이렇게 디렉토리까지 다 루트 권한이 되고 내부 파일도 다 루트 권한이 됩니다. 루트 권한이 돼요. 네, 다 루트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작업을 다 루트 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루트 권한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루트 권한으로는 디렉토리만 만들고 압축을 거기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do 해서 mkdir linux 4.1.3 루트 권한으로 디렉토리만 만들고 권한을 chown 해서 사용자한테 줍니다. 이것도 사용자 권한이 필요하죠. 루트 권한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은 락픽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이왕 한 거 아니야. 그냥 그룹 권한도 바꿔주고 이러면은 TAR XVGF G는 아니죠. 확장자가 GG가 아니니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디렉토리 내부의 파일이
락픽의 권한으로, 락픽의 소유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빌드 과정까지 옵션 설정하고 옵션 설정하고 빌드 과정까지 사용자 권한으로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 뭔가 루트 권한으로 다른 걸 잘못 건드릴 일이 없으니까 더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압축이 풀렸고요. 보통 여기서 뭘 해주냐? 소프트 링크를 걸어주는데요. 이렇게 버전 네임으로 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리눅스라는 이름으로 보통 이렇게 걸어줍니다.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되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 리눅스 디렉토리를 이용하듯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뉴얼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네, 여기서 뭘 하면 되냐? 일단은 커널에서 옵션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널에서 우리들이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3버전에서는 컨피규어를 이용했었는데요. 4버전으로 오면서 컨피규어는 사라지고 메이크 파일을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버전 이전에서는 네, 컨피규어에서 메뉴 컨피그를 이용하면 됐었고, 메뉴 컨피그를 이용하면 됐었고, 4버전 이후부터는 메이크 파일을 이용해야 됩니다. 메뉴 컨피그를 하면 됩니다. 메뉴 컨피그가 설정하는 과정에서 터미널 그래픽을 이용하거든요. 터미널 그래픽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커시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커시스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서치 커시스 하면 이렇게 뜨죠. 뭘 할 거냐면은 개발자용 엔커시스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lib 엔커시스 w5dev랑 w가 안 붙은 이 dev 이 두 개를 설치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분투는 개발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이걸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 W가 와이드 캐릭터 약자인데 한글 같은 경우는 와이드 캐릭터를 쓰죠. 그런데 설정하면서 한글을 볼 일은 없을 테니까 lib 엔커시스 5 dev를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소스 파일에서 make 메뉴 config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다양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설정하는 것을 나중에 따로 이게 30분에서 거의 1시간 정도 시간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나중으로 설명은 미루고요. 옵션 설명은 좀 나중으로 몰아서 하고요. 일단은 커널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화살표, 일단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네, 이거는 뭐 화살표 위아래고 키보드의 화살표 오른쪽 보면은 뭐 EXIT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ESC를 2번 눌러도 됩니다. 여기서 설정 파일을 저장할 거냐, yes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요. 커널 설정 파일은 .config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본 설정이에요. 기본 설정. 네, 기본 설정인데요. 터미널 한 개를 더 띄워서 네, 부트 디렉토리를 보면은 루트의 부트 디렉토리를 보면 여기 config라고 써있는 이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커널 설정 파일입니다. 물론 이거는 3.16 커널에 대한 설정 파일이겠지만은 기존 우분투의 설정을 이용을 하는 게 일단 설정 파일을 따로 직접 일일이 안 해줄 때는 그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할 건데요. 리눅스 디렉토리가 사용자 락픽 소유기 때문에 딱히 관리자 권한은 필요 없죠. 여기서 부트 안에 config로 시작하는 파일을 usr/src의 커널에 .config로 복사를 할 겁니다.
뭔가 오타가 난 거 usr src 커널이 아니고 리눅스죠. 네, 리눅스에 .config으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d usr src 리눅스. 네. 들어가서 이 config, .config는 우분투의 기본 커널 설정 파일입니다. 다시 make 메뉴 config를 들어가면 메뉴 config에 들어가면은 우분투 기본 설정에다가 새로운 커널의 설정을 추가해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딱히 뭐 옵션 변경 안 하고 그대로 ESC 2번 누르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세이브를 하면은 됩니다. 네, 세이브를 하고 EXIT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뭔가 인밸리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이게 나와 있는 이유가 기존의 설정 파일이 이 4점 버전의 설정 파일이 아니고 3점 버전 설정 파일을 여기다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뜬 건데요. 다시 메뉴를 열어보고 끄면은 이제는 안 나죠. 이제는 안 나는 이유가 아까 저장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새로운 버전에 따라서 좀 수정하고 덧붙이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config가 끝나면 configuration 설정이 끝나면은 make를 하라고 합니다. make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설정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메뉴 config가 있고 그냥 config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config는 메뉴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터미널 그래픽을 이용하는 거고 엔커시스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죠. 그냥 config도 있습니다. 그냥 config 하면은 텍스트 모드로 나오는데 이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로 하면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매번 make config 하면 이렇게 텍스트로 어떤 옵션을 설정할 건가 안 할 걸 계속 물어보는데 우리가 메뉴를 이용해서 뭐 메뉴로 들어가고 옵션을 켜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그냥 config 텍스트 모드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설정에 보면 이렇게 선택이 세 가지가 있죠.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엔터를 누르면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이죠. 귀찮으면 이렇게 엔터로 다 패스를 해도 됩니다. 이런 설정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하면은 정말 머리에 쥐납니다. 네. 인간은 아무래도 그래픽 환경에 좀 더 적합해요. 저장하지 않고 그냥 컨트롤 C로 빠져나왔고요. 메이크를 하면은 메이크가 됩니다. 이게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리소스를 좀 할당을 했죠. 그래서 코드 코어를 이용하도록 했는데 컨트롤 C로 지금 빠져나왔고 메이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로 빠져나왔고 지금 인터럽트를 걸어서 메이크를 중단했는데요. 컨트롤 C를 눌러서 이거를 한 이유가 이 멀티 스레드를 이용해서 빌드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make하고 J 옵션이 있어요. J하고 숫자를 주면은 예를 들어 4라고 하면은 스레드 4개를 이용해서 make를 하게 됩니다. 이걸로 하면 좀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걸로 하면 좀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스레드를 몇 개 쓸 거냐, 즉 동시에 작업을 몇 개씩 할 거냐, 이거는 정해진 규칙은 없는데 저같이 그냥 코어 개수만큼 하던가 코어 개수 아니면은 코어 개수 플러스 1을 하던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코어 개수 플러스 1이 인터넷상에서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코어 4개를 할당했죠. 가상 컴퓨터에. 그때는 보통 J5를 이용하고 아니면 최대로 쓸 때는 코어 개수 2배, J5, J8, J8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뭐 코어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런데 코어 개수를 넘어서 좀 무리하게 스레드를 준다고 해서 항상 빨라지는 건 아니고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컴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것들을 보고 어떤 글자들이 뜨는지 보면은 어떤 것들을 쓰는구나라고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자세히 좀 보자면은 CC 좀 많이 본 글자죠. 그래서 메이크 파일을 설명한 이유가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을 알아보시라고 설명드린 거고 CC라고 뜬 거는 컴파일하는 거고 이 M이라고 뜨는 거는 네 모듈의 약자인데요. 이걸 모듈로 만든다는 뜻인데 그것도 나중에 옵션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LD는 네 링크였죠. 링크 네, 링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뭐 쭈룩쭈룩쭈룩 멋있게 알아서 과정을 출력을 해주네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GN, 뭐 제너레이션, AS는 뭐 어셈블리. 예. 대부분 좀 메이크 파일 좀 봤으니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뭐 이름을 지어서 봐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OBJ 카피 같은 경우는 네, 오브젝트 파일을 뭐 카피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디렉토리인데요. 현재 리눅스 디렉토리 안에 fs 안에 뭐 ext4 안에 bitmap.o라는 파일을 컴파일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면은 각각 뭐 하는 건지 좀 알 수 있어요. ext4 저번에 많이 전에 시스템 파일이라고 설명드린 적 있었죠. 파일 시스템 NTFS 같은 경우는 윈도우 거고 리눅스는 EXT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기능들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말하자면은 드라이버 같은 거죠.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런 것들을 컴파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널의 소스를 보고 분석을 하면은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리눅스 커널이 초창기 때는 만 줄밖에 안 했어요. 만 줄밖에 안 했는데 이 버전 오면서 몇십만 줄 그리고 3버전에서 뭐 몇천만 줄 그렇게 천 몇만 줄 그 정도로 소스 코드가 지금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추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고 개발자분들도 좀 우려하고 있는 거죠. 다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내가 리눅스 커널 쪽으로 진로를 잡고 싶다 정도 뭐 리눅스를 이용한 리눅스 커널 쪽 뭐 인베디드 그런 걸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좀 추천해 드리지만은 그거랑 관련이 없이 나는 그냥 리눅스에서 서버 관리만 하겠다라는 정도라면은 꼭 추천하지만은 않아요. 네. 근데 커널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커널 소스들을 분석하는 게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커널의 취약점을 알아내면은 리눅스 커널은 리눅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커널 버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뭐 권한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보안을 막기 위해서는 그 소스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취약하다라고 이제 인터넷에 뜨잖아요. 그걸 보고 고치면 됩니다, 직접.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취약점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패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해당 취약점이 뭔지 직접 뭐 인터넷 검색이라던가 뭐 알아낸 후에 직접 소스를 고친 후에 다시 컴파일하는 거죠. 오픈 소스니까. 그러면 취약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커널을 씁니다.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커널을 쓰기 때문에 뭐 리눅스 롬이라고 하죠. 리눅스 롬에는 커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커스텀 롬, 줄여서 커롬이라고 하죠. 안드로이드 커롬. 커스텀 롬에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을 쓰는데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커롬을 만들 때도 리눅스 커널을 컴파일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안드로이드에 맞게 옵션을 줘가지고 컴파일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일부분 소스를 수정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을 컴파일할 줄 안다라는 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커널 컴파일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부팅하는 과정에서 커널이 뭔지 이해하는데 커널을 직접
컴파일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직접 컴파일 해보고 어떤 옵션이 있는가 알아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따라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터미널에 명령어 몇 줄 따라서 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커널을 빌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